심지어는 수익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다 빠졌는데 이렇게 가중치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1.47% 플러스예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많이 하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한 1년 정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퀀트 투자를 통해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용하는 이 유료 자료를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서 종목을 선정한 거예요. 여기서 종목을 한 5개 정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7가지 검색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스크리닝 한 겁니다. 종목을 발굴해서 지금 이렇게 유료 자료에서 이제 나온 종목과 제가 발굴한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에서 12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약간의 공부만 해서 종목을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분기 내지 6개월 정도 기간을 통해서 제가 직접 투자한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수익률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작년 9월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22년 9월 1일부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간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종목이 선정되면 이 종목들을 그대로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제가 조금만 공부해서 이 6가지 종목 중에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걸러낸 투자 방법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총 3번 한 거예요. 즉 이게 1차고 1차 투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냥 퀀트 투자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한 8개월 수익률이 8.58%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의 수익률이 12.7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퀀트 투자 방식이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S&P 500은 이기긴 했지만 나스닥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 공부가 사실 많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종목 하나당 한 5분 정도 분석했었어요. 예, 기본적인 재무제표랑 좀 꼭 봐야 될 그런 지표 몇 개만 보고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 한 개당 5분, 10분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해서 투자한 결과가 66.9%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가 끝나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은 거죠. 예, 수익을 얻고 다시 한 겁니다. 이게 6월 1일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한 겁니다. 이게 5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다시 종목을 선정한 겁니다. 지금 퀀트 투자 방식으로.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유료 종목에서 순위, 그러니까 탑 10으로 나온 종목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종목 중에서 각각 종목별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해본 건데요. 3개월 동안에 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3.84%였고, 약간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종목을 선별한 거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7.5%였습니다. 훨씬 좋았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의 수익률이 7.38% 상승했고 S&P 500이 6.7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가 훨씬 시장을 이기는 수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자,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죠. 작년부터 8월 31일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제가 이용하는 유료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 6개와
제가 같은 방법으로 발굴한 종목 3개를 또 약간의 공부를 하면서 투자한 거예요. 사실 이번 종목은 공부한 시간이 더 짧았어요. 재무제표도 안 받고 투자 지표들만 보면서 제가 선정하는 그 영상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50일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나스닥 수익률이 마이너스 3.77%, S&P 500이 4.65% 정도 빠졌어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퀀트 투자는 어땠냐? 퀀트 투자는 같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4.95%나 빠졌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한 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공부를 하고 종목을 선별한 겁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7.5%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빠졌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그런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1년 기간 동안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미주부가 원래 했었던 거,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게 4차 산업혁명 유망주를 발굴해서 우리 투자금을 10배를 만들자, 이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11개의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어떤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을 선정한 거예요.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전기차 섹터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적정 주가 템플릿을 통해서 100불 초반에 아주 싸게 잘 줍줍한 기억이 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나 유니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성장주이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도 저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템플릿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44개 종목을 이렇게 템플릿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티커가 있잖아요. 예, 티커가 있고, 어떤 항목인지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일단 이 템플릿의 취지는 이거예요. 44개 종목을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도달한 종목만 템플릿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이 있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최신 뉴스를 먼저 확인해서 호재나 악재 같은 게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도 같은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여기까지 끝나면 제가 만든 이 투자 다이어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에서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들을 뽑아서 이렇게 상승 여력 가중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적정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낮은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낮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낮은 종목보다는 적정 주가보다 많이 주가가 내려간 종목에 좀 더 투자 금액을 늘려서 가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자했을 때 얼마나 투자 결과가 차이가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템플릿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13일 기준입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적정 주가보다 더 내려온 종목들이에요. 물론 최근 악재들은 반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정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근 악재들이 또 있어요.
참고로 알버말 같은 종목도 리튬 수요가 좀 둔화된다는 소식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적정 주가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모의 투자를 해보면서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이 정말 쓸모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MGB 파이어니어 클럽 회원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얼마 많이 안 됐지만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 오늘까지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한 일주일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긴 한데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나스닥이 0.52% 하락했고요. S&P 500이 0.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에서 적정 주가로 내려온 종목들 굉장히 고성장주들도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종목들의 수익률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0.35%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도 손실률이 적은 거예요. 그만큼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손실이 작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중치를 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 여력 가중치에 따라서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의 투자 금액을 이렇게 좀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투자 금액이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투자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잖아요. 10,000불 이렇게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하게 투자했을 때랑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내려간 종목에 조금 더 많이 투자했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해봤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수익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다 빠졌는데 이렇게 가중치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1.47% 플러스예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루틴한 방법을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실수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걸 관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테슬라처럼 실적이 뭔가 안 좋고 뭔가 불안할 때 내 이성과는 상관없이 뭐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감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 활용법을 주제로 이번 주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라이브 방송은 저녁 8시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용한 방송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석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 꼭 참석하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